혈당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한다는 것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주식인 밥이 탄수화물이죠. 그리고 우리의 식생활에서 적당량 꼭 필요한 것이 탄수화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돈이 들지 않으면서 우리가 먹는 밥의 칼로리를 확 줄이고 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밥 하실 때 이거 한 숟갈 넣으시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밥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숨어 있는 비밀은 바로 저항성 전분인데요. 당뇨인들이나 다이어터 사이에서 혈당의 급상승을 막는 마법의 탄수화물이라 불리는 이 저항성 전분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하셔서 돈 들이지 않으면서 혈당 관리 잘하고 칼로리 낮추는 당뇨를 위한 식생활의 꿀팁 모두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은 주변에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그냥 당뇨는 마치 친구처럼 함께하는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당뇨가 걱정이신 분들, 그리고 식단 조절하시면서 칼로리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분들을 위해 돈이 들지 않으면서 아주 간단한 방법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밥하실 때 기름을 한 숟갈 넣으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밥을 아주 똑똑하게 잘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쌀밥이 혈당을 올리고 살이 찌게 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쌀로 물을 넣고 밥을 지으면 전분의 호화가 일어나는데요. 전분이 호화가 되면 소화효소에 의해서 쉽게 포도당으로 분해가 잘 되고 소화도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갓 지은 따뜻한 쌀밥을 드시면 혈당이 더 급격하게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밥을 주로 백미 형태로 많이 드시게 되면 백미는 외부 껍질과 견과부가 다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당지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당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급격하게 올려 당뇨병 관리에 좋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쌀밥이 빠르게 소화된다는 것은 포만감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되어서 칼로리 섭취가 증가하고 살이 찌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쌀밥을 섭취할 때에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한 채소나 단백질이 많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셔야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살이 찌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쌀밥을 보완하기 위해 현미, 귀리 등 고섬유 곡물로 대체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저항성 전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항성 전분은 소화되지 않고 소장에서 발효되는 탄수화물의 한 유형입니다. 혈당 관리, 체중 관리, 장 건강, 콜레스테롤 감소, 대장암 예방 때문에 저항성 전분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보통 밥을 먹으면 소장에서 천연 발효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산소와 단순당이 혈당을 올리는데,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으로 보내어져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게 합니다. 소화되지 않는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저항성 전분은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드셨을 때 칼로리 섭취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소장에서 발효되면서 적은 양의 에너지를 생성하므로 포만감을 유지하면서도 적은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발효되는 과정에서 유익한 장내 세균의 증식을 촉진합니다. 이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하고 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저항성 전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소장에서 발효되면서 생기는 단백질과 지방산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대장 내 건강을 촉진하고 대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장에서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단순당은 암을 유발하는 유해한 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항성 전분은 혈당 관리, 체중 관리, 장 건강, 콜레스테롤 감소, 대장암 예방 등 다양한 면에서 건강에 이로울 수 있는 탄수화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먹어야 할까요? 밥의 저항성 전분을 늘리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밥할 때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물성 오일을 한 숟갈 넣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오일이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추천드리는 식물성 오일로는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 등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오일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쌀밥의 저항성 전분을 늘리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쌀로 밥을 지은 후 상온에 식혀서 냉장고에 잠시 보관하는 것입니다.
최소 6시간 이상 냉장 보관을 하셔야 좋습니다. 바로 냉동 보관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갓 지은 밥을 바로 냉동 보관하시는 것은 저항성 전분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분 주변이 얼어버리면 전분이 움직이지 못해서 저항성 전분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바로 냉동 보관하지 마시고 상온에 식힌 후 최소 6시간 이상 냉장 보관하시고 나서 냉동해 주세요. 그럼 다시 데펴서 먹으면 괜찮나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한번 생긴 저항성 전분은 다시 데펴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일단 저항성 전분이 생성되면 다시 가열해도 저항성 전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밥을 드실 때 다시 전자레인지 등을 이용해 따끈하게 데워두셔도 좋습니다. 시중의 즉석밥도 냉장 보관한 후에 데워 먹으면 저항성 전분의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잡곡밥에 이 방법을 적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음식, 밥, 떡, 빵, 면과 고구마, 감자 등의 식품 등에도 이 방식대로 냉장하면 저항성 전분이 증가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냉장 보관했다가 다시 데워 드시면 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냉장 보관한 밥이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요. 이 과정을 통해 밥의 전분 구조가 저항성 전분으로 변화됩니다. 보리, 콩, 귀리와 같은 저항성 전분이 많이 함유된 잡곡들을 함께 넣어서 드시는 것도 쌀밥을 더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화학협회의 CS 학술대회 발표에 의하면 쌀밥을 지을 때 코코넛 오일과 같은 식물성 지방을 넣고 냉장고에서 12시간 이상 냉장 보관하였더니 저항성 전분이 무려 10배나 증가를 했고 칼로리는 절반 정도로 뚝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칼로리도 낮추고 혈당도 낮추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이 방법. 너무 놀랍지 않나요? 돈이 들지 않으면서 혈당 관리하고 칼로리 낮추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혹시 이러한 방법을 잘 활용하시고 계시거나 효과를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올려서 함께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주식인 밥을 먹으면서 칼로리도 낮추고 혈당도 낮추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탄수화물 섭취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그 내용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전분을 가열하면 호화 전분이 되어 부드럽고 소화분해가 빠른 상태의 전분으로 혈당을 빨리 올리고 살찌기 쉽습니다. 호화 전분을 냉장하면 저항성 전분으로 바뀝니다. 2. 저항성 전분이 좋은 점은 소화분해가 느리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됨으로써 혈당 관리, 체중 관리, 장 건강, 콜레스테롤 감소, 대장암을 예방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3. 저항성 전분을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식물성 기름 이용하기. 두 번째, 냉장 보관하기. 4. 냉장실에서 하루 정도 보관 후 냉동실로 옮겨 보관하면 장기 보관에 편리합니다. 냉동실 온도에서는 저항성 전분이 생성 안 됩니다. 5. 일단 저항성 전분이 생성되면 다시 가열해도 저항성 전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밥을 드실 때 전자레인지 등을 이용해 따끈하게 데워두셔도 좋습니다. 6. 시중의 즉석밥도 냉장 보관한 후에 데워 먹으면 저항성 전분의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7. 잡곡밥에 이 방법을 적용하시면 건강에 더 좋습니다. 8.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음식 밥, 떡, 빵, 면과 고구마, 감자 등의 다른 식품 등에도 이 방식대로 냉장하면 저항성 전분이 증가합니다. 냉장 보관했다가 데워 먹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탄수화물을 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 방법 잘 활용하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을 위한 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가까운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